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는 버스나 지하철,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과 약국 등 일부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하면 2년 5개월 만에 사실상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소정 기자. 마스크 없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후련한 분들도 있겠지만 사람이 붐비는 시간대에는 불안한 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홍대 입구역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정류장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도 버스나 택시, 지하철 탈 때는 다시 써야 했는데요. 내일부터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아직 불안한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 정류장마다 실시간 버스 도착을 알려주는 단말기가 있죠. 서울시는 이곳과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버스 승객 혼잡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지하철의 경우에는 또타 지하철 앱으로 객차별 혼잡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린 지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스크 쓰는 분들 많으시죠? 그만큼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그냥 대중교통 안에서 쓸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아무래도 실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는 좀 전염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벗으면서 다니려고 근데 약간 좀 눈치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일단 벗고 사람들이 만약 다 안 벗으면은 다시 저도 눈치 보면서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곳은 약국과 병원 등 의료기관뿐입니다. 다만 약국은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요. 대형 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은 마스크 없이 들어갈 수 있지만 병원에 들렸다 온 환자가 많은 일반 약국에 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들 시설은 다음 달 말쯤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에 맞춰 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뒤에도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어 마스크 의무 완화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쯤에는 확진자 7일 격리 해제를 포함한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비판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방일 외교 성과에 대한 여론전을 본격화했습니다. 일본인들도 이례적인 박수 세례를 보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가 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야당은 자화자찬으로 굴종 외교를 가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국민들에게 환영받은 장면들을 부각하며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유리한 위치가 됐고 판이 바뀌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호텔의 모든 직원이 일렬로 도열해서 대통령이 떠난 후까지 계속 박수를 쳤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박수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일본인의 마음을 여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나.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여론이 일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은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질서 변화의 큰 판을 읽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너무 지역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용어를 동원해서 정치적 쟁점을 만들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세계 모든 주요 국가가 한국 대통령의 결단을 평가하고 있다. 민주당이 아직도 죽창가를 외치며 반일 선동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자화자찬을 늘어놓아도 역대 최악의 굴종 외교, 조공 외교를 가릴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 정치인들에겐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 국민에겐 성과와 결단을 운운하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기껏 만찬에서 폭탄주 말아 마시며 기시다 총리가 일본 정치권에서 술이 가장 센 것 아니냐고 묻는 것이 정상 외교입니까?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대통령실은 국제사회의 여론은 기시다 총리의 호응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며 일본 측을 압박했습니다. 국내 비판 여론이 거센 데 대해선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보도로 회담의 성과가 폄훼됐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목요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쏜 지 사흘 만인데요. 오늘 발사는 공교롭게도 미국의 전략자산인 장거리 폭격기 B-1B가 한반도 상공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의도가 뭔지 정동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랜서 2대가 우리 공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미국의 F-16 전투기 4대도 합류합니다. 미국 전략자산과 한미 주력 전투기가 참가한 연합 공중훈련이 오늘 오전 한반도 상공에서 진행됐습니다. 앞서 B-1B는 동해 상공에서 일본 전투기들과도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B-1B의 한반도 전개는 16일 만으로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미국 본토에서 날아온 겁니다. 국방부는 전략자산 전개는 사전 계획에 따른 것으로 ICBM 발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확장 억제 대응 전력을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B-1B가 한반도 상공 작전 구역에 들어온 건 오전 11시 30분쯤, 불과 25분 전인 11시 5분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이 동쪽으로 발사됐습니다. 고도는 50km, 비행거리는 800km로 파악됐는데 북한이 한반도로 날아오는 B-1B를 사전 탐지한 뒤 시위성으로 미사일을 날려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오던 북한이 이젠 더 이상 개의치 않겠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과거에는 전략자산 전개했을 때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혹시도 깨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미사일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KN-23 개량형으로 추정됐지만 로켓 시설이 밀집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쏜 건 이례적입니다. 다음 주엔 한미 해병대가 참가하는 쌍용 훈련 등 대규모 실기동 훈련이 줄줄이 예정돼 북한의 추가 도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동호회원 2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50대 남성이 비행 도중 하천으로 추락하자 이를 도우려던 60대 회원까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하천 한가운데 낙하산이 둥둥 떠 있고 119 구급대원이 헤엄쳐 갑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충남 아산시 선장면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 동호회원이 인근 곡교천으로 추락한 뒤 숨졌습니다. 신고는 낚시객이 하천에 패러글라이딩이 떨어지니까 그 보고서 신고하셨어요. 사고를 목격한 다른 60대 동호회원도 인근 논에 착륙한 뒤 상황을 확인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패러글라이딩에 기계적 결함은 없었는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상가, 검은색 택시가 인도 위에 걸쳐져 있고 상가문은 크게 부서졌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전주 효자동의 한 상가로 택시가 돌진하면서 주차된 차량과 변압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1명이 다치고 인근 아파트에서 정전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차량 급발진 가능성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얀색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찌그러졌고 고속버스 유리창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에 멈춰서 있던 승용차를 고속버스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조모 씨가 숨지고 버스 승객 3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여성은 사고 당시 승용차 앞좌석에서 내리던 중이었습니다. 내려가지고 저기 우측 조수석 바로 옆에 조수석 그 뒷문짝에 두 분이 서 있었어요.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인 남편이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세웠다가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내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폐기물 소각장 등에서는 조업 시간을 줄이고 가동률을 낮춰야 합니다.
수도권과 함께 강원 영서, 충청, 광주, 전북 지역에서는 내일 온종일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일 텐데요. 남부 지역도 밤부터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악화될 전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가장 참혹한 전투가 벌어졌던 최전선 점령지 마리우폴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공개한 지 하루 만인데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최고의 격전지였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마리우폴로 향하는 겁니다. 외신들은 러시아 크렘린궁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마리우폴을 방문해 시내 여러 장소를 시찰하고 현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푸틴 대통령이 마라트 후스눌린 부총리와 동행하며 현장을 둘러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마리우폴 시내 재건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작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점령지 방문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마리우폴은 전쟁 초기에 남부에서 가장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작년 3월 이곳의 극장을 폭격해 최소 600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해당 극장에는 공습을 피해 모인 임산부와 신생아, 어린이 등을 포함한 민간인 1000여 명이 머무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또 어린이 등 주민 상당수가 러시아 본토로 강제 이주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체포영장을 받게 된 것도 어린이들을 납치해 강제로 이주시킨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ICC의 체포영장 공개에도 하루 만에 마리우폴을 전격 방문한 건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국경에 접한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 전투사령부를 찾아 군 지휘부를 격려하고 전쟁 승리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대구의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 수개월간 논란이 됐던 돼지 머리가 다시 걸렸습니다. 내일 모레는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의 날인데요. 우리 사회 안의 혐오와 차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주택가 골목. 골목 끝 돼지머리 2개가 의자 위에 놓여 있습니다. 나흘 전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한다며 5개월째 놓여있던 돼지머리가 치워졌습니다. 최근 무슬림 혐오에 대한 비판과 돼지머리를 놓은 주민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되면서 잠시 갈등이 가라앉나 싶었지만 돼지머리는 이틀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왔던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 삼겹살 구워 먹고 택가 한복판에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는 그거를 사원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주민들은 국민이 먼저라며 행동을 정당화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과 소수자에 대한 전형적인 혐오라고 규정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혐오와 차별이 전부가 아닙니다. 돼지 사체가 널려있는 한 돈사. 돼지들과 5걸음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공간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10년 동안 살다 숨졌습니다. 농장 주인이 시신을 산에다 유기했다고 세상에 알려진 이 태국인의 삶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란 이유로 그의 인권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스노동자들이 지금 돼지유리에 살다가 죽고 사망했는데 야산에 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한국 정부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멈춰달라며 외국인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태국인 노동자를 위한 분향소엔 시민들의 조문이 잇따랐습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두고 열린 이번 집회엔 주최 측 추산 150여 명이 참석해 이주민의 평등과 안전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단지 같은 시민으로서 인간답게 대해달라고 그것이 차별은 없애는 시작이라고.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아버지들이 찬장에 넣어놓고 한 잔씩 아껴 드시던 위스키가 최근에는 20, 30대, 이른바 MZ세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SNS에 위스키 정보를 공유하고 한정판 위스키를 사기 위해 개점 전부터 줄을 서기도 하는데요. 코로나19 거리 두기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변화라고 합니다. 공윤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일 아침 9시. 개장 전 백화점 닫힌문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캠핑용 의자에 카페까지 등장했습니다. 열의 8명은 20, 30대. 한정판 인기 위스키를 사기 위해 모인 건데 밤 10시부터 밤을 샌 사람들도 제법 됩니다. 전날에 10시 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위스키는 브랜드가 다른 만큼 또 맛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가지고 약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 6시. 평소에 좀 위스키 즐겨 드시는 편이세요? 마시는 것도 맛있는데 전 모으는 게 취미라서. 저는 장식하면은 그런 것들이 뭐 병도 이쁘고 하니까. 드디어 문이 열리고 원하는 위스키를 주문합니다. 맥켈란 18년 쉐리오크요. 대기 12시간여 만에 원하는 위스키를 손에 넣습니다. 하나를 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아저씨 술로 여겨졌던 위스키가 최근 MZ세대의 술로 급부상하며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 계기가 됐습니다. 거리두기로 집에서 술을 마시는 문화가 자리 잡은 데다 취하기 위한 음주가 아닌 향과 풍미를 음미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SNS에 자랑하는 문화 역시 위스키 인기 비결 중 하나입니다. 싱글 몰트 맛이 다르고 이렇구나 하고 그 안에서도 이 브랜드는 이런 특색이 있고 저 브랜드는 저런 특색이 있구나 하게 되면서 이제 좀 많이 찾게 된 것 같아요. 빈병도 수십만 원에 팔리는 웃지 못할 현상마저 벌어집니다. 이런 유행에 빠르게 올라탄 곳이 편의점과 마트입니다. 위스키 전용 코너, 한정판 행사까지 마련해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기 전에 인기 위스키를 사기 위해 기다리는 이른바 오픈런도 자주 펼쳐집니다. 젊은 부부나 젊은 분들 측에서 많이 찾으시고 계시고요. 네, 소량으로 내가 직접 사다가 집에서 간단하게 즐겨서 먹는 방법들을 좀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위스키 수입액은 전년보다 52%가 늘었는데 이는 위스키 연간 최대 수입액을 기록했던 2007년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정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국회 입법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걸 말하는데요. 검찰 수사권이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같은 민감한 사안들을 법 개정 대신 시행령을 고쳐 추진해 논란을 빚었었죠. MBC 취재 결과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이라면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데도 국회는 이 권한을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대신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고칠 수 있는 시행령만 고쳐서 추진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며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게 어떤 부분을 법률의 위임을 넘어섰다는지 대통령령에 그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을 준 것이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검찰 수사권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때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MBC 취재 결과 국회 법제실도 이 세 건에 대해 모두 상위법에 합치하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은 행정부 권한이라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그대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국회 법을 확인해보니 국회가 이런 시행령 정치를 견제할 장치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새로 개정한 국회법 98조의 2.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상임위가 검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만약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본회의에서 의결해 정부에 보내고 정부는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견제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이런 법까지 만들어 놓고도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 정신을 실질적으로 작동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와 감시, 견제 기능 이런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지난 3년 새 국회 법제실이 상위법과 충돌하는지 분석해 그 결과를 상임위에 제출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0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국회 법에 따라 검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건 한 건도 없어 상임위가 말로만 시행령 정치를 비판해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공연 예술 축제인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에 한국 팀들이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인 정선 아리랑을 모티브로 한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 아라리 공연도 그중 하나인데요. 객석을 가득 메울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내 사랑. 우리나라 대표 미녀인 정선 아리랑이 구슬프게 흘러나오는가 싶더니 춤과 연희, 타악이 모여 흥겹고 빠른 리듬으로 전환됩니다. 한국 민요의 상징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정선 아리랑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 아라리 공연입니다. 2018 겨울올림픽에도 선보인 이 공연이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 무대에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1시간의 공연,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박수는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호주에서 오래 살았는데 갑자기 아리랑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네, 가족이 보고 싶고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낯선 음악, 화려한 의상, 흥명나는 춤사 위에 아리랑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 관객들도 무대와 하나가 됐습니다. 세계 3대 공연 예술 축제인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에는 올해 6천여 명의 아티스트가 참가해 1,200개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달에는 코리아 시즌이 진행 중인데 아리 아라리를 비롯한 한국 팀들의 참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극장이 이렇게 꽉 찰 줄을 몰랐고 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아름답게 봐주셔가지고 최근 K컬처의 유행과 함께 한국 공연에 대한 현지의 호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리 아라리 공연은 2023 위클리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 폭력과 뒤이은 소송 공세 등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체계가 여전히 구멍을 드러내는데도 책임 회피 논란에 휩싸인 정부 대응의 문제점도 따져봤습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서는 이정우 선수가 이틀 연속 홈런포를 가동했습니다. 혼자 4타점을 쓸어 담으면서 뜨거운 타격감을 뽐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이정우의 방망이는 오늘도 날카로웠습니다. 3회 하나 외부인 투수 페냐의 134km짜리 변화구를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훌쩍 넘겼습니다. 어제 시범 경기 첫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홈런포를 터뜨린 이정우. 4회 세 번째 타석에선 좌중간을 가르는 적시 2루타를 뽑아내 주자 2명을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3회 투런 홈런과 4회 2루타로 혼자 4타점을 올린 이정우는 체력 안배 차원에서 5회 초 네 번째 타석에선 교체됐습니다. 키움의 강속구 유망주 장재영 3회까지 볼넷 4개를 허용하면서 고전했지만 다행히 대량 실점은 하지 않고 3이닝 1실점으로 시범 경기 두 번째 등판을 마쳤습니다. WBC에서 부진했던 기아 양현종은 시범 경기에선 호투를 펼쳤습니다. 두산전에서 선발 등판해 3회 원아웃까지 삼진 3개를 잡아내면서 상대 타선을 무실점, 안타 1개로 묶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환상적인 35m 무회전 프리킥골을 터뜨려 건재함을 보여준 호날두 선수 이야기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최근 3경기 연속 침묵했던 호날두, 오늘도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데요. 뒷걸음질 치다 머쓱하게 넘어지고요. 슈팅은 번번이 막히고 맙니다. 그래도 이 한 방으로 이름값을 해냈습니다. 35m 거리에서 환상적인 우회전 프리킥. 수비벽 사이를 절묘하게 통과해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2020년 7월 5일 이후 무려 988일 만에 프리킥골이라는데요.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 SNS에 사진만 11장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잉글랜드 FA컵입니다. 전반 32분 무시무시한 스피드를 뽐내면서 선제골을 터뜨린 홀란. 이게 끝이 아닌데요. 3분 뒤에 한 골 더 추가하더니 후반 14분에 또 한 골. 2경기 연속이자 벌써 올 시즌 6번째 해트트릭을 작성합니다. 해트트릭 이렇게 쉬운 거였나요? 마지막은 미국을 WBC 준결승으로 이끈 터너의 역전 말루포입니다. 경기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만하죠.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프로축구 울산의 4연승을 이끈 루빅손 선수의 골, 부드러운 터닝슛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미세먼지 속에서도 봄꽃들은 부지런히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남쪽에선 포항에 이어 오늘 부산에서도 벚꽃이 공식 개화했는데요. 평년보다 9일이나 빠른 겁니다. 3월 상순, 때이른 고온 현상이 개화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서울의 벚꽃 개화일도 다음 달 초쯤으로 예상이 됐지만요. 이번 주 갈수록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봄꽃 개화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16도, 춘분인 모레는 21도까지 올라 계절을 한 달가량이나 앞서가겠고요. 전국적으로 쌓여있는 미세먼지도 모레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뿌연 곳들이 많겠고요. 전국의 건조특보 속 불씨 관리도 계속해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3도, 대전 2도, 춘천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서울이 16도, 강릉 20도, 대구 20도, 광주 21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당분간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겠고요. 충분히 모레 제주에는 촉촉한 봄비가 지나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워낙 기승이죠.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예보 확인하시고 미세먼지용 마스크는 출근길 챙겨 나가시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